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매 일자별 제품에 대한 거래처, 수량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 파일은 이 날짜 중에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판매된 데이터만 저희가 따로 취합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 파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몇 가지 파일들을 한번 추가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맞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먼저 복사를 해서요. 그냥 원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원본이 좀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F, G까지요. 이 FG까지 데이터들 2021년 5월 1일의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데이터들은 202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새로 구침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의 판매 일자는 2021년 5월 1일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맞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모두 새로 구침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2021년 5월 데이터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로 이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A에 대한 부분의 맨 마지막 날짜는 10월 1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 새로 고침하시면 10월 1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우리가 파워 쿼리로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제 미리 프리뷰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좀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그 테이블 중에서 내림차순을 정렬을 했으면 가장 첫 번째 있는 테이블의 요소만 가져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데이터 원본에서 원본을 저희는 표로 만들어 놓고요.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 쿼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저는 오피스 365 버전이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표 범위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표로 만들어진 표 내부를 선택하시고 표 범위에서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지금 파워 쿼리로 지금 데이터를 원본을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본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시키지 않아도 변경된 원본으로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은 알아서 해당되는 대응에 대한 부분을 바꾼 건데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으로 바꾸기 때문에요. 우리는 시간 데이터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굳이 새 단계를 추가할 필요 없이 현재 전환 단계에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매일자, 제품, 거래처, 수량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이제 보셨던 것처럼 개념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룹핑을 좀 해야겠죠. 자, 그룹핑을 하는데 그룹에 대한 부분에서 자, 저희가 중요한 요소는 이제 제품별로 먼저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일자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겠죠. 정렬을 하는데 정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자,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최근 날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그룹화를 해서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자, 그러면 그룹화할 대상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홈 메뉴 그룹화 선택하셔도 되고 변환해서 그룹화 찾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좀 익숙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제품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이 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 선택한 개체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웬만한 모든 내용들은 다 나오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서 어떤 기능을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다음 단계의 로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그룹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묶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룹의 의미인 GP로 그룹을 묶죠. 그 다음에 연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지금 보시는 모드넥. 자, 이 부분이 바로 엑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차적으로 하나의 그룹핑을 주고 그 그룹에 대한 이 그룹핑을 전체를 주고 이 그룹 안에서 다시 또 어떤 논리적인 전개, 즉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기반으로 정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의 모든 행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모든 행을 선택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확인을 눌러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열에 대한 부분은 다 그룹 모든 열에 들어갔죠. 자, 모든 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행에 대한 부분이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본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이 테이블의 마이크로가 아니죠. 마우스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현재 이 단계에서 그룹화된 행수에 대한 부분에 이 녀석을 갖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결과가 바로 그냥 그 결과에 대한 단계로 나오고 이 결과는 해당되는 테이블의 값으로 그냥 표현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비로소 이 하단에 이 테이블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테이블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룹에 대한 부분의 알파벳, 지금 보시는 것처럼 G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은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얘가 가지고 올 때 그룹핑을 하면서 오름차순이 됐든 내림차순이 됐든 그 부분을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원본의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얘가 할 리는 만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로직은 뭐냐면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자,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드실 건데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체 있잖아요. 이 테이블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자,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해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의 테이블로 나오겠죠. 근데 이 테이블은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새 열을 만들 때 이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라? 정렬을 해라. 어떻게?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줘서, 즉 함수를 정의해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는 테이블을 일단 한번 정렬을 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 추가를 하셔서 사용자 지정 열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하나의 열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요?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얘가 함수를 호출해서 이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는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m쿼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저희가 힘들게 타이핑을 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영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테이블의 요소 있죠. 이 테이블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정렬하는 거에 대한 뭘 주셔야 돼요? 함수를 주셔야 돼요. 정렬하는 함수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의 원본 소스의 데이터의 유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테이블이죠.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블에 적용해야 되는 테이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고 이 테이블에다가 우리 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 행동, 메소드가 뭐죠? 정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sort 정렬해라. 테이블에 대한 함수고 방법은 요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테이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이런 함수가 될 거고 이 함수는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m쿼리 언어 레퍼런스 있죠. ms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당되는 개체가 있으면 바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구조를 보시면 정렬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렬, 테이블 sor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테이블 그 다음에 sort 정렬해라. 어떻게 정렬해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니까 박스죠.
이 박스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들어가는 객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객체들 두 개의 입력을 받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입력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겠을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테이블 함수니까 이 대상의 형태는 어떤 형식일까요? 데이터? 그렇죠. 당연히 테이블의 형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그러면 이 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라고 하는 여러 열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렬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다가 우리가 기술해 줘야 되는 거 두 번째.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해진 겁니다. MS가 이 앵커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의 대상에 제가 자, 판매일자고 그 다음에 제품을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라 라고 하시면은 이 판매일자고 정렬에 대한 부분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리스트 형태는 여러분들 제 파워쿼리 기본 개념 강좌에서 바로 리스트는 어떻게 써야 된다? 리스트 갈매기죠. 리스트 갈매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써시려면 이렇게 커브드 브레이스를 통해서 꺾은 중괄호를 통해서 꺾은 갈매기 형태의 중괄호를 통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판매일자가 되겠죠.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거에 대한 옵션을 콤마 하시고요. 콤마 하시고 콤마가 잘 안 되네요. 콤마 그 다음에 정렬의 방법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방법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를 한번 기술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자, 오피스 365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인텔리전트 기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스펠링을 정확하게 좀 잘 쓰셔야 되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주는 개체 내용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SORT, 그러면 SORT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소트. 테이블은 어디에 있어요? 대체 GP라고 하는 열의 테이블의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GP가 여기 있죠. GP를 선택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에 대한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쓰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의 판매일자로 기준으로 할 건데 컴마 하시고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의 정렬 방법은 디센딩이다. 디센딩 오더 디센딩.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수가 나오시죠? 오더점 디센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갈매기로 였으니까 갈매기로 닫으시고요. 소트 둥근 가로로 였었으니까 둥근 가로로 닫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 이거 나중에 다 확장시켜서 넘기셔야 되니까 이름을 다시 재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만 눌러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에 대한 부분 만들어졌는데 뭐가 만들어졌는지 변경됐는지 잘 모르시죠? 빈 공간 찍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기억해 두세요. 2020년 5월 21일, 10월, 12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디센딩 지금 보시는 5월 1일부터 12월, 10월, 5월, 1월 이런 식으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죠.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으니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의 요소만 걸러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이 테이블 일단 내림차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니까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죠.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데 방법이 어떻게 돼요? 퍼스트 첫 번째에서 그죠? 요런 함수로 적용하면 될 거고요. 요거 함수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만들어내시면 돼요. 열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퍼스트를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져오게 되면 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데이터를 요게 첫 번째 열만 가져오겠죠. 자, 요거 이렇게 가져온 거 요거 뭐죠? 이렇게 가져오면 요게 뭐죠? 이게 뭐긴 뭐야 인마 데이터지. 그게 아니고 요 가져오면 요거의 속성은 한 줄만 가져오니까요. 줄은 한 개고요. 힌트. 열은 여러 개예요. 열은 여러 개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이거 빨리빨리 대답 안 나오시고 요 개념 모르신 분들은 기본 강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결과는 레코드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점 first. 자, 그럼 여기 first가 있고 또 first n이 있죠. 아, first n이 있다는 얘기는, 야, 그러면은 first, 첫 번째는 무조건 first는 하나만 가져오겠지만 first n은 몇 번째, 요게 나오겠죠. 당연히. 아, 요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 요거 좀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이 first n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던져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당연히 첫 번째 하나만 가져오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필요 없겠죠. 자, 이번에는 테이블이 어디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죠. GP는 원본이었고 사용자 지정에 있는 테이블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된 거니까 이 녀석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로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녀석의 결과는 뭘로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레코드로 떨어지게 됩니다. 확인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로 떨어지는 거 확인되셨죠? 그러면 앞에 있는 GP는 이 녀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중간 단계죠.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 선택하시고 열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코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녀석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확장을 시키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들이 다 하나의 행으로 G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여기는 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레코드이기 때문에 이 레코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뭘로 갑니까? 글머리죠. 필드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레코드가 지금 표현되기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머릿속에서 이 녀석의 레코드의 결과를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게 레코드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판매일자 2021년 5월 1일 있고요. 여기에는 프로덕트 G가 있고요. 여기엔 거래처 G가 있고 여기엔 수량에 대한 600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던져지는 거는 이렇게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글머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글머리가 뭐가 있습니까? 판매일자, 제품, 그 다음에 거래처.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G가 있잖아요. 그렇죠. G에 대한 부분.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표현이 되기를 기본적으로 레코드만 표현을 할 때는 이 레코드를 어떻게 해요? 표현할 때 파워컬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확장을 할 때 이 녀석은 어디에요? 글머리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품 있잖아요. 제품 또 가져올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품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열을 그대로 그냥 쓰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 여기 앞에 사용자 지정 1점 판매일자 이게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당되는 열 부분만 가지고 온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속성만 정해주시면 되죠. 날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텍스트. 자, 이 녀석은 때에 따라서 정수 또는 십진수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결과 내보내겠습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셔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위치 또는 여러분 연결만 하셔도 되고 저는 표에다 연결하는데 기존 워크시트 여기서부터 뿌려지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워진 거 확인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밑에 더 추가됐을 때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 물론 우리 프리뷰에서 봤으니까요. 당연히 결과 잘 나오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바꾸고요. 이 녀석은 통째로 2022년 12월 31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바꾸면 맨 마지막에 날짜가 요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바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가셔서 모두 새로 고치 하시면 12월 31일로 모두 다 바뀌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테이블 함수를 써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룹핑을 한다. 여기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자, 테이블을 그룹핑해서 모든 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함수를 써서 sorting descend 그 다음에 descending이니까 최근의 날짜가 제일 상위에 오기 때문에 테이블 first를 통해서 해당되는 테이블의 첫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해당되는 내용을 처리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익숙하실 때까지 눈으로 보시고 아이쇼핑 하지 마시고요. 계속 중얼중얼거리시면서 손으로 직접 입력하시면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